방미를 마치고 장동혁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지방선거까지는 한 40여일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뭐 반전이 가능할까요? 또 만약에 참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면 교수님 뭐가 될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부터라도 대통합한다. 이런 기조로 나가는 거죠. 이게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대통합을 예. 하겠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을 전환해가지고 완전히 대통합으로 간다. 이걸 하든지 선언하는 거. 아니면 내 스스로 그냥 물러나든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뭡니까? 저 당이 이제 더 이상 장동혁 당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주면은 그때 이제 비벼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미국에 와서 누구를 만날지 궁금했었더랬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지 아니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날지 하지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지방선거를 위해서 방미를 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피해서 갔다니요. 미국의 공화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장동혁 대표가 왜 방미를 했을까? 이걸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재적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방미했다는 말은 맞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던진 카드가 방미 카드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그 사람들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 측의 공식 초청이나 미국 측과의 어떤 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방미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극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소년보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미국에 있는 극우 단체하고 또 극우 기독교 단체하고 또 연결이 있거든요. 아마 그 라인을 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한미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갈등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그런 게 있으니까 편북 구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치고 들어가서 나가가지고 쟤네들은 반미야. 이재명 정권은 반미야. 나야말로 친미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동맹이야. 이런 메시지를 지방선거를 위해서 연출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누굴 만나고 싶었냐면 벤스 부통령까지는 만나고 싶었겠죠. 트럼프까지는 엄두도 못 내고 그랬는데 그게 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찔러보고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연결해줘가지고 그거를 그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니까 비밀로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났는지 이 사실을 갖다 밝힐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건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밝히지 못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밝혀봤자 밝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그런 사람들 만나러 거기까지 간 거야 이 엄중한 시기에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도 안 만나준 거예요. 알죠. 미국에서도 이 사람의 지금 위상이라는 게 어떤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자기 얼굴 드밀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 키워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비공개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겨우 간신히 차관보 대행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차관보 대행을 만난 거예요. 거기까지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다가 차관보가 좀 그랬든지 뭐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3일을 기다려가지고 차관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 사람들이 갔던 게 이제 그거죠. 하나는 벤스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바로 미국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걸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거 못 만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 쪽으로 연결시켜서 기독교표를 좀 얻으려면 누가 있냐면은 백악관에 종교 담당 보좌관이 있거든요. 사라 와이시. 근데 그 사람은 또 휴가 간 거예요. 휴가 가가지고 또 그 사람도 못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만난 게 이제 차관보도 아니고 차관보 대행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 죽은 상태로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죠. 그래 한번 만나줄게.
딱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도 얼굴 드러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찍힌 게 바로 뭡니까 뒤통수 사진만 딱 찍힌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상계 속에서는 이 사람들의 상상계 속에서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성국이 또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미국이 차기 지도자로 장동혁을 선택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죠. 근데 이들 멘탈리티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실제로 만난 사람들 보니까 공화당 하원 의원 하나 만났는데 예. 이것도 만난 걸 보니까 쿠팡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사람이에요. 쿠팡이 사실 미국 자본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쿠팡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발이 심해요. 뭐 왜냐하면 자기들은 또 자기들의 이익을 또 수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 딱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니네 한국 정부 너무한 거 아니야 쿠팡에 대해서. 우리 자본인데 말이야. 그러지 마라는 저 청탁을 듣고 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과 하트라인을 구축을 했다 그러는데 예. 아니 야당하고 무슨 구축할 하트라인이 뭐야? 그러니까 미국과 여기와 예컨대 미군과 한국군과의 하트라인이라든지 미국 대통령과 뭐 한국 대통령 사이의 하트라인 이건 얘기가 되는데 뭐 야당 대표랑 뭘 하트라인을 구축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누구냐라고 했더니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현안 브리핑을 받았다. 그런데 누구냐 그러면은 그랬더니 직급과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듣보잡들 좀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억지로 만나가지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름 나가는 거 싫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두 번의 만남도 보니까 다 비공개를 전제로 만난 거예요. 비공개를 전제로 만났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너를 만난다는 사실을 바깥으로 알리기 싫다는 얘기예요. 완전 이제 푸대접을 받고 온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관보 대행만 겨우 만나고 민망하죠. 민망한데 결국은 3일을 기다려서 차관보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차관보마저도 얼굴 찍히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뒤통수만. 그러니까 뒤통수만 딱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결국 뭐 간 겁니까? 만약에 자기가 국민을 대표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차관 뒤통수만 보고 온 거예요, 사실상. 예. 그래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약간 뒤통수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당대표 대표가 미 차관보 뒷모습만 외교 참사다.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도 발끈했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대사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서로 간에 또 설전이 붙는데 장동혁 대표가 뭔가 뚜렷하게 지금 미국 방문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대답은 못 내놓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계엄을 때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자기들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계엄을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황당하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아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걸 앞두고 미국을 가 거기서 열흘을 보내 뚜렷한 목표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고 비합리적인데 이 사람들 논리는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국내에서는 자기 지지 기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누가 장동혁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립니까? 그 어떤 후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에서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논리입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미국을 가겠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공식적으로도 만날 수도 없는 건데 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진짜 하위직이지만 차관범은 진짜 뭡니까? 아니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만나면 하원 의장도 좀 만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보도 겨우 3일 기다려서 만난 거잖아요. 그나마 얼굴도 공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푸대접을 좀 받고 온 건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 조율 없이 간 거거든요. 예. 이 모든 게 뚜렷한 어떤 방미의 목적이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한 다음에 가게 되면 모든 일정들이 쩍쩍쩍쩍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없이 이 구구파들의 세계 속에서 이 구구 단체 두 개가 한국과 미국의 극우 기독교 단체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거길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극우 단체 멘탈리티는 이런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받잖냐? 마두로 잡는 거 받지. 미국은 이재명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이재명도 마두로처럼 잡아갈 거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런 맥락 속에서 너도 가서 미국하고 손을 잡아라. 이렇게 떠민 거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막 그렇게 가니까 분위기가 또 그렇게 형성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방미를 갖다 했던 거죠. 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가서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거죠. 판타지를 갖고 갔는데 딱 미국 가면 현실이거든요. 아, 그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가지고 아무런 성과 없이 지금 돌아봐서 푸대접 받고 돌아온 거고 딱 남은 성과는 뭡니까? 사진 한 장 남은 거죠. 백악관에서 막 이렇게 하고 찍었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진도 늘린 것 같아요. 왜냐면 김문수, 그 누구죠? 김민수. 그 예. 구두굽 봤어요? 아. 구두굽이 이만해. 하이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미국 가능성이 의회 있는데 건물 앞에 찍은 그 사진 백악관일 겁니다. 의회일 텐데. 의회인가? 네. 의회 건물인가? 거기서 예. 둘이서 이러고 찍었잖아요. 예예. 근데 그걸 딱 보면 똥충 뛰면서 찍은 사진 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뭐 V하면서 찍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예. 보니까 좀 다리를 좀 늘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제 의심하는 건 바로 뭐 구두굽이 이만큼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하이힐을 신고 다니든지 아니면 이걸 늘리는 과정 속에서 이게 네. 그 원래 높은 굽을 씹는데 그게 또 늘리는 과정에서 더 늘어나가지고 하이힐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달랑 남은 거죠. 자기들 기념사진 남은 겁니다. 미국 텍사스가 상당히 또 전통적인 이 카우보이 문화에서 힐이 높다고는 하는데 미국에도 보면은 이 미국 의회가 캐피털 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힐인지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미국의 지지를 받는다. 무슨 말인가? 11월 중간 선거에 나가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이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장동혁 방미 지선에 어떤 도움이 됐나? 후보들의 짐이다.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짐을 의미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까지도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 기류가 좀 감지됩니다, 교수님. 그렇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예. 당의 지원 나온다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자기 혼자 개인 인기로 좀 돌파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그나마 예. 방미까지 한 거예요. 방미가 가지고 사진 딱 이렇게 남겼는데 그 사진도 어떤 경로냐면 공식 경로로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주선했던 그 팬클럽이라든지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거기다 올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당에서는 아무 사진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비공식 라인으로 흘러나와 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너 누구 만났느냐. 사진을 딱 냈는데 뭐예요. 뒤통수만 딱 나온 거야.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 뭐 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그 시선이 분노를 넘어가지고 이제 조롱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러니까 당장 선거를 뛰는 후보들은 이제 답답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 하냐. 나를 도와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가만히 있지도 않아. 네. 그냥 저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망신을 당하고 오네. 그러면서 당 지지율을 더 그나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 당 지지율을 갖다 더 아래로 끌어내리네. 그러니까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같은 사람도 원래 이제 장동혁이 또 나경원 누나 말만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예. 신장동혁계로 인식되던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도 지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친윤 세력들도 그러니까 친윤 이걸 넘어가지고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도대체 거길 왜 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했을 때 당내 사람들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걸 왜 해 도대체. 그렇죠? 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거길 왜 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새로운 유튜브를 또 독자적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그게 장동혁 어디 간데 워싱턴 DC에 갔군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탈장동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세훈도 각자 도생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각자 도생하겠다. 지금 경기도 의원들도 그냥 경기도도 누가 공천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각자 도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다 각자 도생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가 있는 한 지도부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이 하나 없거든요. 오히려 선거의 그 지지로 깎아먹는 역할만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얼굴 비치는 순간에. 그러니까 당 색깔도 다 바꿨잖아요. 빨간색이 아니라 다 흰색 지금 입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느냐. 한마디로 국힘이 해야 할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때 해야 할 숙제를 해야 될 때 그 각 후보들은 뭡니까? 위에 눈치 보느라고 공천받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공천은 받았네. 선거는 해야 되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못했던 말들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좀 실기했다. 시기를 좀 놓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원호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었어요. 현역 의원이 31명이 참여합니다. 아. 엄청나죠. 거기다가 지역위원장이 17명. 예. 그러면 모두 몇 명입니까? 48명이죠. 다 들어갔네요. 서울 지역 다 들어갔네요. 네. 중요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 중심의 선대위를 좀 꾸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서울만의 선대위를 꾸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건 혁신 선대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격은 결국 뭡니까? 반장동혁 연대 선대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후보 중심의 선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갖다가 빨간색을 입지를 못해요. 흰색이고 지금 보니까 박수민, 윤희숙 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경쟁자들이었죠. 이 두 사람하고 배현진, 김재섭 좀 젊은 예.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걸 좀 꾸리려고 하는데 오세훈이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장동혁은 간표 요인이다. 네. 장동혁은 간표 요인이다. 그다음에 어차피 공천까지는 뭐 어쩔지 몰라도 공천 마무리 단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지도부 역할이 줄어들고 너희들 빠져라. 그리고 선거운동 자체가 후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경기 지역 의원들도 한 6명이 이제 자체 선대위를 꾸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즉 선대위라는 것은 권역별, 지역별 선대위를 구성해서 그 힘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 선대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아하. 심지어 TK에서도 이철우가 뭐 그 무슨 얘기합니까? 공동선대위 꾸리자고 하잖아 지역에서. 예. 그때 추경호가 맞습니다라고 또 탁 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선대위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중앙에서는 뭐냐면 그렇다고 또 정당인데 중앙선대위를 안 꾸릴 수는 없잖아요. 아. 꾸리긴 꾸릴 겁니다. 역할은 없지만 꾸리긴 꾸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뭐라 하냐면 어차피 선거는 지역별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예. 대세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도부가 선거에 방해가 된다면 선거에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거취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지는 선거고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장동혁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장동혁 체제 그 당권파들의 그 기득권 체제 있잖아요. 그건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선거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월 중순경이 되면 후보자를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갈 텐데 장동혁 대표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장동혁 대표가 나오는 유튜브 이름처럼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어디가?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자,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함께 이 방미길에 올랐던 김민수 최고위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번에 선거 나가면 거기는 장동혁 대표가 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인지 대구에 나오는 보궐선거 자리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공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수님. 딱 한 군데 갈 수 있다면 대구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성이 없죠. 예. 부산에 내보낸다고 하는 설도 있었는데 거기 딱 내려오는 순간에 당 선거 망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본인도 부정하죠. 본인도 부정하고 만약에 부산 북구 거기 나가게 되면은 한동훈만 더 도와주는 일이 되는 예. 거죠. 그 부산 사람들이 격앙을 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바람을 오히려 타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남은 건 뭐냐면 추경호 후보가 만약에 이제 공천이 되면 거기 이제 자리가 비잖아요. 달성. 거기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뭐 김부겸 같은 후보가 민주당에 있겠어요? 또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또 그 뭐죠? 이렇게 보수의 아성 같은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밖에 갈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장동혁이 내려가서 욕을 그래도 덜 먹을 지역이 또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경호 자리를 갖다 누구한테 줘요? 김민수한테 준다. 그럼 이진숙은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진숙은 어떻게 해요? 더 빡치겠네요.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진숙의 테러로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대구시장 선거 나가란 얘기거든요. 음. 그럼 대구시장 나가면 이진숙 나가고 그다음 추경호가 나가잖아요. 1대1로 붙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김부겸이 당선되는 거죠. 지금 뭐 그렇게 뭐 갈라지건 말건 간에 이미 그러지 않아도 그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확 김부겸 찍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어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서 만약에 이준숙을 갖다 글로 내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파전이 되는 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는 김부겸 당선이 거의 100%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 가지고 고민을 좀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김문수를 딱 꽂잖아요. 그럼 대구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그러면 그 분노한 표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다 김부겸으로 가는 거죠. 김부겸을 향해 가는 수밖에 없고. 김문수도 아니고 김민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김부겸은 그냥 만세 부르는 거죠. 왜? 일단은 저쪽 3파전이 완전히 확정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김민수가 나와가지고 분위기까지 띄워주네. 그럼 그 열받은 사람들이 다 누굴 찍어줘요? 날 찍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선거 해보나 마나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 사실 근데 이분이 상식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세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가장 큰 선대위원장이 바로 장동혁입니다. 장동혁 선거운동 다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대위 꾸릴 필요도 없어요. 장동혁 혼자서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고 치면서 모든 그 선거 구도를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요번에도 근데 또 몰라요. 그렇게 해줄지도. 그러면 이제 이른바 장땡선이 되나요? 장동혁 대표에게 땡큐하는 선거가 되나요? 그렇죠. 장동혁한테 땡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대위원장이 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국힘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유일하게 한동훈하고 싸우는 것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싸울 때는 전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 도움되는 일만 골라서 해가지고 예. 지금 이런 구도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장동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볼 때 비합리적인 선택 이게 그 사람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하. 김민수 또 공천 줄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기욱한 피로도 이 시차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겠다고 하는 진종호 당무감사 등 진상조사하시오 지시를 냈습니다. 예. 이거는 진종호에 대한 직격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직격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 갔다 와가지고 당 지지를 쭉 끌어내린 다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네. 이 사람 이거밖에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밌게도 그 신동욱이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 출마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 북갑에 집까지 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기사가 확실할 때까지 기사가 확산될 때까지 두지 말고 진상 파악을 하자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장동욱이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온라인 매체에 그 진종호가 부산에다가 한동훈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예 집까지 얻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진종호 본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종호 의원 자신은 내가 그런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지원을 위해서 한 두세 차례 내려간 적은 있지만 꼭 집까지 얻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후보가 집 얻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지원 내려간 사람이 집까지 뭐하러 얻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장동혁이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겁니다. 예. 정의용 사무총장한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바깥에 어떻게 딱 나갔냐? 이거 또 뻔한 거 아니냐? 또 쳐내는 거 아니냐? 배현진 쳐내듯이 또 쳐내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또 그렇게 나가니까 그 박성훈 수석 대변인인가? 예.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냐면 당무감사를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갖다 말끔히 해명하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예. 딱 자르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배현진 자르고 그다음에 김종혁 자르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법원에서 다 엎어졌잖아요. 예. 가처분 인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독수 옹립하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 한덕수 무소속이었거든. 그때 지들 의원 다 달려가가지고 끌어와가지고 당에서 막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대선 후보 세우려다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 무슨 당무 감사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예. 처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거든요. 그런 대형 사고를 쳤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그 무소속 후보 그 다음에 당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후보 자기들이 뭐 불법으로 잘라낸 그 후보를 돕는다고 뭐 자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가 안 서잖아요. 그래서 못 자르는 거에다가 장동혁이 지금 뭔가 그런 식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바닥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예. 하나 더 얹자면 부산에서 지금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하고 전재수 시장 사이에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 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 한동훈 변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 김어준 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렇지. 김어준 조사에서까지도 네. 오차범위 안으로까지 좁아졌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이건 한동훈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실제로 그쪽 선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잘라낸다? 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상이나 조사해보라는 뜻이었다라고 물러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한마디 거듭니다. 장동혁 대표의 방미 대단히 안타깝다. 나 말고 민주당과 싸워야. 이 이야기는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러는지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골라야 된다. 이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왜 방미를 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갔다 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성이. 그러니까 보류한 거 있잖아요. 그거 공천 관련해 가지고 예. 시당 결의안을 그냥 보류시켜 놓고 예.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예 보류시켜 놓고 열심히 사람들이 일해 가지고 갖고 온 걸 그냥 보류시켜 놓고 그다음에 하는 게 바로 진정호 예. 진상조사에 이런 지시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태까지 장동혁이 당대표가 돼 가지고 가장 성의 있게 싸운 건 누구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운 건 한동훈이거든요. 네. 민주당과 싸우면 누가 했습니까? 오히려 한동훈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른바 장동혁 대표와 또 이 맞상대를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귀국 첫 일이 공천안 보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 시당에서 결의한 공천 결과인데 이걸 보류를 해버린 거죠. 네. 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네요. 네. 이것도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서울시당 위원장은 배현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배현진 칼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냥 추인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다시 까보겠다, 엎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배현진을 쳐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천 이 부분을 자기들이 다 줬다 폈다 하겠다라는 의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인구가 뭐 몇만 이상은 또 몇십만 이상은 뭐 또 50만 이상은 자기들이 중앙대에서 직접 공천하겠다라고 해서 핵심적인 노른자짜이들은 자기들이 다 먹는 그런 식으로 막 바꾸고라고 했단 말이죠. 잘랐단 말이죠. 근데 배현진이 지옥에서 돌아온 거예요. 법정에서 딱 기각 받고 뭐 그냥 돌아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시도당에서 한 달 넘게 심사해가지고 올린 공천안. 그러면 그걸 갖다 추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이 선거운동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의결을 보류한 겁니다. 한 달 넘게 작업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역시 장동혁다운 정무감각이다. 항상 거꾸로 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당의 의결안을 중앙당의 클린 지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예.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검열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엎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월권이거든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왜 결의안을 갖다 의결안을 갖다 왜 보류합니까? 추인해 주면 되는데 보류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들여다봐서 뒤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실제로 또 한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기초단체장 한 곳은 아예 중앙당에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또 공언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니 50만 이상이라고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그 이하도 또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 치우려고 한다라는 건데 지금 50만 이상이라고 가져간 관악구청장 자리 있잖아요. 예. 거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못 내고 있어요. 지들이 가져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마련해가지고 올렸으면 추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추인 안 해주고 거기서 또 욕심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데 지금 후보들이 3주째 발목에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뛰지도 못하고. 네. 장동혁이 하는 게 이제 이런 일이라는 거죠. 부산북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한동훈의 기세가 염려되고 신경이 쓰였을까요? 정치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래도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표현 아닌가요, 교수님? 뭐 정치권에서 뭐 험한 말들 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할 수도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수를 자처하면서 총구는 오로지 보수에게로 향하고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구태 정치에 주민들은 이미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동훈이 했던 것들,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이런 노선 있잖아요. 예. 여기다 딴죽을 닦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호개인 세력하고 같이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실제로 듣자 하니까 장동혁이 박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대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민식은 뭐 해야 돼요?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부산에 누가 나온다? 김민수가 나온다라는 썰도 지금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박민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천을 받는 게 뭐예요? 우선이라는 겁니다. 당내 공천을 받으려면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그때 이제 박민식을 장동혁이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평소에도 좀 싫어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박민식 시켜줬다가는 뭐 박민식하고 또 한동훈하고 사이가 그다지 나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러다가 괜히 또 지역에서 또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너 단일화해라 라고 하면 단일화해 주는 거 아니냐. 아, 여기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예. 어차피 우리는 거기 뺏겨도 좋다. 다만 뭐예요? 목표는 한동훈 당선만 막으면 된다. 네. 한동훈 당선을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 3파전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끝까지 단일화 해주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미션을 갖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박민식은 아니다. 누구냐? 김민수다. 이거잖아요. 예. 이걸 이제 박민식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필하는 거죠. 어필하면서 사실 윤호개인 세력과 같은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을 동원한 무공천 선동은 그다음에 무공천 선동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일화 악성 루머까지 퍼뜨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나 단일화 안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무공천하자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예. 부산 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출마한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까지 선거 못 치르거든요. 근데 한동훈 효과는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누구예요? 한동훈하고 같이 가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 제발 좀 무공천 해라.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도읍 전 정책위의장, 각효택 의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한동훈이 다 배후에서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 몇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네. 친한파들도 아니고 자기들 선거가 급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갖다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단일화 해줄 거다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예. 이건 악성 루머가 아니라 장동혁하고 그 당권파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우려예요. 뭐 혼자서 자기 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 단일화해라 압박을 가하면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거 우려는 누가 퍼뜨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당권파들이 갖고 있는 그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한동훈 측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3파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고 나 3파전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생각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약간 오버해 주는 건 뭐냐? 장동혁이 박민식을 갖다가 불신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단일화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불신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의심을 깨기 위해서 의심하지 마. 나 절대 단일화한다. 내가 단일화할 이유도 없고 단일화할 일도 없다.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난 끝까지 간다. 딴 건 몰라도 내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난 나가면 한동훈 확실히 떨어뜨리겠다. 네. 이런 말로써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자기 공천 달라는 얘기를 좀 하고 예. 있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저격 대상은 이 지역구 쪽이 아니라 바로 전재수 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입니다.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 그대로 또 입털막 서로 간에 까르띠에 시계를 놓고서 바로 통일교에서 줬다라고 하는 그 시계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네요. 네. 이게 까르띠에 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받았죠. 안 받았으면 왜 자기가 장관짓 하다가 물러납니까? 받았으니까 물러난 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못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받은 건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기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보좌관들 4명인가가 지금 젊은 사람들인데 다 지금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기만 빠져나간 거거든요. 이거는 또 이재명이랑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았겠죠. 그리고 본인도 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딱 공격해가지고 뭐냐. 받았냐 안 받았냐 딱 대답해. 아. 이게 이제 장기로 말하면 뭐예요? 그 뭐라죠? 바둑으로 말하면은 장이야 멍이야. 장이야 멍이야. 장기로 말하면 장군을 부른 거죠 지금. 예. 외통에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돼요? 그럼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사기는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예. 받았기 때문에 사실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방송에서도 물어봅니다. 진행자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좀 약한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안 받았습니다라고 나가야 되거든. 예.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다시 뭐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밝혀낼 거야 안 밝혀낼 거야. 국민들은 다 알아도 그게 사실 끝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가 되는 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위험이 처리됐습니다. 네, 무혐의 처리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밀고 나가도 되는데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 괜히 이렇게 한마디 또 했다가 나중에 장기 당선된 다음에 뭐가 돼요? 이거는 완전히 저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 거짓말이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신났죠. 그러니까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받았냐 안 받았냐 대답해. 대답을 못 해요. 받았냐 안 받았냐 대답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딱 고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은 못하되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소를 하려면 뭐예요? 나 안 받았다라고 하고 그래야 허위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을 슬쩍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날아갈 겁니다. 왜냐면은 그걸 하게 되면 또 사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 멈췄던 수사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 말의 진위를 또 밝혀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약간 자충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혐의는 좀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 자체가 또 자충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고 요게 이제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면 결국은 박형준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분이 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거기다 본인 또 뭐가 걸려 있습니다. 그 LCT인가 뭔가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 네거티브 공방에서는 또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못하는 얘기를 누가 해줘요? 한동훈이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대신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대신 싸워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전략인지가 궁금한데 범주를 조금 더 넓힙니다. 여론조작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선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배경은 김경수를 전재수까지 묶어서 처리하는 이 묶음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김경수가 먼저 공격을 했어요. 예. 김경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수도권 출신이라서 한동훈 수도권 출신인데 뭐 지역의 민심을 대변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런 건 대단히 이기적인 정치다라면서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부울경을 함께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박형준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울경의 분위기는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부산에서 변수가 생겼네. 예. 근데 그 변수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산돼요? 경남까지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견제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면 여론조작 김경수. 선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다. 딱 받아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난 사면에 반대했다. 너 사면해 준 거 누구냐? 누가 사면했어 너? 생각해봐요.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 윤석열이 사면해 준 거야 너. 난 반대했어. 너 그다음에 너 그때 뭡니까? 선거 때 사기친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다시 선거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경수가 좀 본전도 좀 못 차린 감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부산을 넘어가지고 울산 경남 선거까지 이제 한동훈이 변수로 등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전재수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약간 한동훈한테 말려 들어간 겁니다. 네. 말려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동훈은 자기들 선거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음. 한동훈이 무슨 부산시장을 출마했습니까? 경남지사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 경남지사에 출마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이 한동훈을 딱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한동훈 너무 좋은 거죠. 네. 이게 이제 부산 북구 갑을 넘어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부울경 전체로까지 확장시켜주는데 자기의 그 존재감을 거기에 이제 전재수하고 김경수가 굉장히 깨알 같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척하면서 막 받아치지만 실제로 굉장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진짜 지금 상황이 그렇네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전재수, 김경수, 자, 수수,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이 우수수 떨어지나요? 어떨까요?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부산시장 후보하고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후보가 음. 어떤 지역구에 나온 사람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부울경의 선거 프레임을 지금 누가 짜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동훈이 짜는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게 약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하겠다고 덤벼들었는데 그게 이소보에 보면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사과 있죠. 그것처럼 돼버려서 오히려 한동훈의 이제 몸값만 키워준 거고 예.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 교육감 후보 할 때 국민의힘 후보거든요. 예. 그 사람이 학부모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도 한동훈을 불렀더라고요. 아.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기 부산에 지금 현 교육감은 이제 김석준 씨잖아요. 예. 강력한 상대거든요. 네. 여기 이제 이름 없는 사람이 이제 등장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한동훈. 한동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당의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지역의 분위기예요. 예. 이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전재수하고 그다음에 김경수가 한동훈을 자기 선거에 나오지도 않은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은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 불길이 확 번지기 전에 꺼야 된다라는 네. 마음으로 좀 덤벼들었는데 이 싸움에서 내가 볼 때는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렇군요.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길이 더 빨리 번지게끔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수님이 교육감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나온 한 영상이 생각나네요. 아이들이 지나가니까 아저씨 알아? 하면서 그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법인 신생법무법원입니다. 다함에 합류를 했는데 이건 뭐 무료별로라든지 본인의 지역 내에서의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동훈은 거기에 이제 거기에 뼈를 묻겠다. PK 기반으로 가겠다. PK 기반으로 가고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지 나중에 보수의 뭐 대선 주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길이니까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좀 그 다음까지 보는 좀 큰 포석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도 지금 안산, 평택을 하남갑 누구를 공천하느냐 또 광주의 광산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목받는 사람은 바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이라면 정진상하고 김용주면 돼야죠. 했던 그 김용입니다. 자, 일단 대체로 뭐 많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용 일단 어떤 인물입니까, 교수님? 저도 잘 모르는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고요. 일단은 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별 관심 없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별 관심 없을 겁니다. 예. 핵심은 뭐냐면 대장동 일당에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예. 여기 이재명이 있거든요. 이재명이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김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자기들한테 편의를 봐준 이재명한테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답을 해줄 때 그 파이프라인을 역할했던 게 바로 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용이 그 일 때문에 그 불법 정치 자금하고 그다음 뇌물 수수 혐의로 그 불법 정치 자금도 한 몇 억이 됩니다. 몇 억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쓰인 겁니까?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거 돈을 먹는 가운데 자기도 또 뇌물을 받았어요. 7천만 원인가를 받았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징역 5년에다가 벌금 7천만 원, 그다음에 추징금 6억 7천인가가
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심에서도 이제 거의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재구속됐다가 또 요번에 또 구속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예. 선고 나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은 2심은 사실 확정이거든요. 왜냐 3심은 사실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다투는 건 1심과 2심에서 다투고 3심에서는 법률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의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심에서 이 형을 받았다 하면 3심에서는 이게 확정된 거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만 기다리는 사람이 선고를 나와도 되느냐. 국민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김용이 득이 만만한 모양입니다. 예. 자신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공천 관련해서 강한 톤의 발언을 합니다. 김남국을 또 공천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안산에 재출마는 순풍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출마가 순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역풍이죠, 당연히.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국힘이 저 모양 저 꼴이다 보니까 예. 뭐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갈 데가 지금 없거든요. 예. 안산하고 이제 하남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안산 나가고 싶어하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안산에 누가 있습니까? 전해철하고 김남국이 있어요. 남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남국은 지난번에도 전략공천 받아가지고 경선 없이 그냥 국회의원 됐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또 그 자리를 주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전해철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할 때 앞장섰었어요. 예. 그러니까 찍힌 거죠. 넌 배신자다. 얘네들한테 왜 주느냐. 그러니까 날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를 일산이든 아니면 하남이든 당이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나를 갖다 보내주면 어디든지 내 열심히 뛰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죠. 정청래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김용 전 부원장이 껄끄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껄끄럽습니다. 이재명이 봐도 껄끄러운 거고 친명이 봐도 껄끄러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청래는 더 껄끄러운 거고. 왜냐하면 괜히 이거 했다가 누가 봐도 이건 선거에 유리하지가 않잖아요. 예. 선거에 유리하지 않거든. 근데 자기가 주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왜 쓸데없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이런 공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최측근이거든요. 또 이 사람을 또 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하는 상태고 예. 내가 볼 때는 친명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가 나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졌거든 자기가. 대통령 약점을 또 잡고 그렇죠. 약점을 있을 잡고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명 내에서도 말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김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아니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한 얘가 있었냐 없었지 않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 후에 출마하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인민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이게 뭐 검사가 뭐 조작 기소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직접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면 선고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명 내에서도 좀 갈등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하튼 대통령과 가깝다.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또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조특위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또 김용 전 부원장 관련해서도 검사 고발에 의해서 특검 카드를 꺼냈다. 이건 좀 이거는 이제 김용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전반적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정청래도 그렇고 정청래 역풍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야 역풍이 부는 게 아니라 순풍이 불 거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고 당당해요 김용은. 모든 게 다 조작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한다는 얘기가 너 국정조사 보지 않았느냐 다 조작 아니었냐 난 떳떳하다 그다음에 가게 되면은 파기환송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공천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파기환송이 되겠습니까? 확정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정청래 역풍 우려하는 거고 이재명은 아마 짜증 날 겁니다. 짜증 날 거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보면 청구서 내미는 거거든요. 예. 딱 청구서 내미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출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뭐냐? 청구서예요. 봐. 내 입에 모든 게 달렸어. 봐. 어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래서 친명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검 카드는 이건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다 예측했던 거잖아요. 예측했던 거고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이게 애들 수순을 자기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예. 일단 국정조사에 털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특검 띄운 다음에 특검에다 뭐 어떤 일을 맡기는 거예요? 공소 취소하는 것까지를 맡기겠다라는 거죠. 특검 법안에 새로 그렇죠. 구성되는 특검 법안에 예. 공소 취소의 권한까지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책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직 그럼 검찰총장 대행이 취소를 하든지 책임지고 아니면 법무부 장관 네가 수사 지휘를 하든지 예. 그럼 나중에 뭐가 생겨요? 법적 책임이 생기거든요. 이 두 사람들 나중에 감빵 갑니다. 감빵 가요. 못하죠. 그러니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법률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검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특검이야 그냥 뜨내기잖아요. 그냥 한 번 했다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법률안에다가 구조를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그 특검은 나중에 나는 그냥 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는데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정치적인 부담, 정치적인 위험,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사법적인 위험 이걸 갖다가 그냥 강물에 띄어서 보내는 게 바로 이 특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상된 거고 듣자 하니까 그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서두른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재명 측에서 지금 8월 전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매듭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 8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00% 정청래가 당선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붙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사실은 뭐예요?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 그때 명청 갈등이 불거지면은 사실은 그 당에서 그걸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당대표 새로 선출되기 전에 정청래가 예. 재선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 이런 수순인 거죠 지금. 전당대회 전까지. 예.